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또함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장비도 문제가 있고 우리 뭐 공부에도 여러 가지 정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동안 미뤄졌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정리할 필요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었다고 다박하지 마시고 우리 육기를 이제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공부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들이죠. 어느 포인트를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위치별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라는 것이 사주 원국에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기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용어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플을 깔았을 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죠? 연주, 연간, 연지, 월간, 월지, 그죠? 일간, 일지, 시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육기에서는 요 부분들은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요 부분들이죠. 요 부분을 거의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뭐 각 문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고 쓰임새가 다르게 하고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 육기에서 쓰는 용어들이니까 우리 육기의 용어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운세 풀어가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월지일지는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거고, 일간도 요건 이제 일간이죠. 일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요 세 가지 중요한데, 추가가 되는 것이 요 월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절처, 그러니까 절처 봉생이라는 말이 같이 이제 에서 나온 말을 절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지 각 12개 지진마다 절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처라는 것이 월지에 태어난 것이 월처, 일지 태어난 일처인데, 이 월처하고 일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월처 그러는구나, 일처 그러는구나. 월지일지는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라 믿고, 월처 일처라는 말은 요 내용들이죠. 요 내용들은 단지 사주 원국에서만 씁니다. 원국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라는 것을 풀어를 갈 때 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운세라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 운세라는 존재하는 것이 대운도 존재를 하고 연운도 존재를 하고 달운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국만 가지고 사주를 풀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여기에 설명되는 것은 갖고 태어난 어떤 모양새지, 그것이 모양새가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과일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람 사주도 갖고 태어난 것과 그 다음에 운세를 돌아가면서 대운, 연운, 달운을 타고 돌아가면서 많은 것이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이 변화를 주는 부분 때문에 운세가 그 사람 갖고 태어난 어떤 운명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운도 있는데, 대운에도 여기 이제 월처 일처처럼 요거는 운세에 풀어갈 때 얘기죠. 운세에서도 대운에는 대처, 연운에는 연처, 달운에는 달처. 이것이 왜 월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달, 그다음에 4월 사달, 5월 5달, 6월 6달, 월자를 붙여버리면 헷갈려서 달운이라고 해서 달처, 달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월운을 달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계에 쓰는 용어죠. 요것이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물론 음간과 양간,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주라는 것은 저기죠. 사주는 결국 음양학이다. 근데 이 음양학인데 큰 굴레에서 본다면 겨울의 물과 여름의 불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더워지고 추워지고 요 관계에서 사계절에 돌아가면 일어나는 어떤 기운의 변화, 운세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읽어보고 그것이 살아가는 생물 또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운이 발달하고 어떤 운이 소멸하고 어떤 운이 기울고 소멸하는 건 없습니다. 기우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것을 볼 때는 운세에 의해서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월주만 이 원국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 와중에서 우리 이제 앞장에서 6개 설명 들었을 때 월지에 대한 지장간기죠. 이 지장간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물론 일지도 분명히 지장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연지에도 지장간이 또 있죠. 요 사용하는 요런 부분은 저 차후에 이제 별도로 더 추가가 되겠지만 주 핵심은 월지죠. 뭐 자평진전이나 기타 등등 학문에서 보면 월지가 70%를 차지한다. 이런 내용들 항상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월지에 태어난 이 기본적인 우리가 피자로 얘기하면 피자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베이스 빵이죠. 빵. 베이스 빵에 나머지 토핑을 넣는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장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장간만 있는 것은 지장간 플러스 문밖이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이 월처라든가 그다음에 일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첫자가 붙은 절처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에 나오느냐? 12운성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12운성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사주 공부하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사주 원국에서 보이는 것이 사주 원국에서 보이는 것이 또 양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밑으로 음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음양학이죠. 단지 겨울과 여름이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주 원국 자체도 음양이 존재를 하고 오행도 자체도 음양이 존재를 하죠. 그것 또한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간이 양간이냐 또는 음간이냐 이 두 개의 관계만 가지고도 엄청난 내용들이 인해서 갈림길이 있죠. 요런 부분과 우리 육기에서는 스펙이라는 부분 요기죠. 인과식을 어떤 것을 배워서 어떻게 쓰는 스펙 과정 요런 것들도 쓰임새가 이제 다 다르겠죠. 각 문법마다 그거는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어쨌거나 요번 시간에는 우리 육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용어. 그래서 월자가 들어가면 원국이고 일처가 들어가는 것은 원국입니다. 그죠? 요거는 다 이제 알고 계실 거니까. 근데 지장간도 이미 뭐 많은 책 문헌에도 나와 있고 공부하셨을 건데 요 문밖이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요거 처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각의 절처라는 부분들도 또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첨고가 요소가 돼야 우리가 한 사람의 사주 운명을 대운, 연운, 월운 돌아가면서 다룬이죠. 돌아가면서 정리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감정이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주는 사주 감정에 있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정확도가 굉장히 80~90%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플러스 양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양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를 풀어가면도 양념이 첨부가 돼야 이 완성까지는 진짜 어려운 단어죠. 그렇지만 완성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주 풀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하나 더 넣는다면 12개 지지가 돌아가는 이 판때기, 요걸 보고 우리는 판때기라고 합니다. 판때기죠. 12개의 지지가, 요거는 계절별로 확실하게 임묘진 사음 신해철로 익혀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관인비식제가 육친 관계를 할 때 관인 비식제 이렇게 해서 정평관 정평인 비경급제 식인상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골격도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우리 육기역술 처음에 들어오셨거나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설명하는데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요런 부분들 월절 이런 부분들 이미 많이 이제 유튜브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문밖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근세에 이제 초기에 첨가가 됐죠. 왜냐면 요 전에는 이제 양간 그다음에 인묘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간 플러스 인묘 플러스 차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격국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응용하기 쉽게 우리가 사주 감정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익혀놓으시면 기본적으로만 익혀놓으시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사주 공부하시고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감정하고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면서 용어 설명 들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